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쌤의 투자 스텝업. 네, 4강의 두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입니다. 자, 지난번 4강 첫 번째 시간에 성공을 하기 위한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선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의 흐름도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식 투자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바로 성공, 내가 또 원하시는 것들, 내가 꿈이라고 할게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원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들, 어떤 분들은 건물, 빌딩을 갖고 싶다, 여러 가지 꿈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바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주식을 사는 거를 한다고 어떤 굉장히 신중한,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는 걸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로 신중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의 시작은 뭘까요? 성공 투자의 시작은 바로 좋은 투자 대상을 싼 가격에 사서 오래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래 함께 하는 것인데요. 좋은 투자 대상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좋은 투자 대상. 그러면 좋은 투자 대상은 어떤 겁니까? 독과점적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구조 우수한 기업.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을 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몇 대가 안 팔렸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시티폰이라고 그래서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를 해야지만 통화가 되는 그런 휴대폰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니콜이 나오면서 100만원대, 200만원대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무선폰이,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안 됐었죠. 이제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SK텔레콤 주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 예를 들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 올해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앞으로 2차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기 때문에 이쪽에 독과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싼 가격에 오래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올해 주목을 받은 회사가 올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주식을 사신 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 티켓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에 성장할 때 그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기업의 주주로서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동적인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4강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더 중요하겠죠. 올해 오른 거는 이제 올해로 마감할 때고요. 앞으로 내년 2024년, 2025년 요 흐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우리가 주주로서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기업은 1등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곳이 바로 소비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매출이 보면 결국에는 소비가 증가한다는 건 Q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래서 요 P하고 Q와 같이 증가하면 최고겠죠. 그래서 하면 이익의 증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겠습니까?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고요. 여기서 주가는 어떻습니까? 바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EPS 곱하기 PER. 예.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고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시가총액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요 루틴으로 가본다면 결국엔 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흐름은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주목하고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더라도 그 지분만큼 이건희 회장과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항상 우리에게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기업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어떤 그 시장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가격 대비 효용을 우리가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줄 수 없다면 사라질 수 있다고 산업되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산업의 발전과 변화는 기업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발전, 변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그럼 이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성숙기를 지나서 이렇게 쇠퇴기가 되는 쪽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를 우리가 어디다 해야 됩니까? 바로 요때랑 요때 요 구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참 지금은 제가 보기에 2차전지 쪽은 요 구간에 와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성장기가 되겠죠. 요 구간에 와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2차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시장에서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요 산업에 대한 부분들 변화 발전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2단계는 뭡니까? 그렇다면 2단계는 거기에 성장성과 경쟁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안에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규모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서 그런 목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안에 많은 양극재 회사들이 있다. 현재는 플레이어가 이 정도다. 근데 그 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가 생기게 되면 이런 N수의 증가가 되잖아요. 시장은 유한한데 경쟁자 N수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먹을 목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하실 때 이런 산업 곡선에서 내가 어느 국면에 회사가 산업이 속해 있는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국면 안에서 과연 경쟁자나 내가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커질 수가 있는지 이게 계속 커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단계까지 하신다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 기업의 Q하고 P인데 이 스텝 1, 2에서 우리가 검증된 기업의 이익이 향후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시장의 성장 크기, MS 등을 종합 계량적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1조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그럼 1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가. 이 주가가 에다가 주식 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 EPS와 PER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Q하고 P 검증된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3단계에서 하시고 4단계에서는 적정 PER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PER은 뭐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긴 한데 기업의 핵심 경쟁력, 뭐 산업의 그 안의 경쟁이나 뭐 성장성 그리고 기업의 어떤 질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프리미엄과 그리고 디스카운트 PER에 대해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이익과 PER, 그러니까 EPS와 PER이 결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최종 투자입니다. 최종 투자인데 요 최종 투자를 하실 때 적정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이 내가 생각할 때 뭐 10조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조다.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조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당 예상 이익과 적정 PER을 적용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 현재 가격의 저평가와 최종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5단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이 과연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거부터 한번 만약 투자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로 다시 계속 투자를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가 더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뭐 손절이나 이익 실현이나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요 단계별로 보시면서 좀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워렌 버핏은 이제 옛날부터 나는 오래전부터 여러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들 저도 탐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탐방을 다니면서 그 직원들의 그 회사에 뿐만 아니라 경쟁자까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했고요. 또 1년의 기업 분석 과정이 있었고 그런 보고서를 쓰기로 했고 보고서 쓰기가 어려웠으면 투자를 훨씬 어려웠다라고 했는데요. 보고서가 쓰기 쉬운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돈을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사실은 끊임없는 질문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어떤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주가가 빠졌을 때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또 판단하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닌지 앞서 말씀했던 5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을 골라도 사실은 또 현금이 없으면 주가가 빠졌을 때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조금 더 매매에 대한 기술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